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착한 아이 증후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해주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정말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탁을 하면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후회를 하죠. 그때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삶의 패턴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잘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좀 손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이렇게 크게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또 사회생활, 또 학교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위치가 부장교사 등등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싫은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는 위치가 되니까 그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제 경험 중에 하나가, 이제 아는 분, 거의 없긴 하지만 가끔 이제 돈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친구 중에. 얼마만 빌려줘?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앞뒤 재지 않고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니까 주머니에는 몇만 원 이렇게 빌려주곤 했죠. 근데 이런 게 좀 달라진 게 언제냐면 결혼을 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제가 경제권이 없거든요.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제가 쉽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만 경험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카드만 갖고 쓰기 때문에 현금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꺼달라 그러면 되게 난감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핸드폰도 스마트폰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좌 이체라든지 이렇게 잘 못해서 그것들이 어려웠었는데, 그거는 조금 옆으로 놔두고,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부탁하거나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제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집사람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 괜찮다고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참 이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해결 좀 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드는 거죠. 부부는 경제적으로도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두 부부 간에 경제적인 마인드가 더 높은 부부가 있겠죠. 아내가 더 높다든지 남편이 높다든지 둘이 같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경제적인 마인드가 좀 없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거는 일단 저는 집사람 말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경제기획부 장관이 얘기하거나 그런 얘기 전 믿지 않고요,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저는 집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부탁한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스스로 이렇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터득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냥 내가 가장이니까 가장 스스로가 딱 결정하고 우리 가족은 다 이렇게 따라야 돼 라고 생각은 한 번쯤 물음표를 찍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가장이긴 하지만 내가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움직여야 되고,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가족 구성원과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사탕을 하나 사장님이 주시는데, 사탕이 주황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애는 핑크색 좋아하니까 그 핑크색 사탕을 갖다가 아이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반응은 핑크색 사탕 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게 아니고, 나는 저기 초록색 사탕을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는 부모고 내가 가장이니까 우리 아이의 많은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서 주면 애가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옳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초록색 사탕이 먹고 싶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그럴 때가 있죠. 부모님이나 우리 뭐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우리한테 뭔가를 권했을 때, 야, 이게 좋은 거야, 좋은 거니까 네가 이거 해 라고 권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로 좋았었던 적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거는 원하지 않았으나 부모님이 권해서, 이웃 사람이 권해서, 또는 누가 권해서 그렇게 갔어 라고 하는 경우가 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대학 갈 때도 내가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하고 적성에 맞는 대학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성적에 따라서, 또는 주변 사람 누가 얘기하는데 이 대학, 이 과에 가면 좋대 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고 나니까 과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놀고 실망하고, 그리고 적성과 상관없는 것들을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는 내가 전공한 과목과 상관없이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의 악순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아주 어렵게 뭐 아들러 심리학이나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꺼내볼 필요는 없겠지만, 요즘 시중에 보면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책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책들의 주요 메인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나를 가장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고요. 나 자신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먼저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나를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을 할 때, 그때 다른 사람의 의견도 크게 들리는 거죠. 그것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건 나이가 아주 적은 초등학생보다 더 어른 우리 유치원 아이들 간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의 첫 번째는 아닐 때, 또는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저와 비슷한 연배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는 그냥 참는 게 미덕이었기 때문에 싫어도 그냥 가만히 넘어가고, 그냥 아유 뭐 시간 지나면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랬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 속마음을 사람들이 싹 알아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나요? 저는 그러지 않은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럼 왜 그때 얘기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알아주시는 거는, 우리가 각자 종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또는 부처님 뭐와 같은 신과 같은 존재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고 해결해 주시겠죠. 하지만 저는 인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내가 상대방보다 높지 않고, 동시에 내가 상대방보다 낮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 마음이 힘들거나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야기하는 방법이 과격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하는 방법이 되면 안 되겠죠.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내 자신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내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도를 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상식이 일반화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상대방에게 하는 말 한마디라도 좀 조심하고, 상대방에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깨달으면 우리가 누구한테든 불편하거나 힘들 때는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남들한테 싫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적절히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것들이 우리 자녀에게도 똑같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잠시 맡겨준 선물과 같은 존재다.
한 20년, 뭐 한 25년 우리가 우리 몸에서 잘 키우다가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선물을 좀 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죠. 어떻게? 네,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부모가 힘든데 계속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는 것도 올바른 부모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건 사회 안에서의 관계건 내 자신의 마음에 좀 더 솔직해지는 그런 이 마음을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착하게만 사지 마시고 내 자신을 위해 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